자, 이제 10시가 다 되었으니 한번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어제 배운 내용 이걸로 잠깐 복습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지금 1863년에서부터 자, 여기 1863년에서부터 1876년까지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자, 여기 10년 동안 흥선대원군의 개혁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왕권 강화, 민생 안정, 그리고 삼정의 문, 그러니까 민생 안정이 삼정의 문란이 해결이 되겠죠. 외국과의 관계, 외교 관계에 대한 이야기, 최종적으로는 통상수교 거부, 그 상징적인 그 뭐라고 할까, 비석이 하나 있었죠. 척합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 하지만 그 흥선대원군이 10년 만에 물러나게 되었다. 누가? 최익현이라고 하는 인물이 상소를 올려서 본질적인 내용은 고종이 나이가 다 찼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했고요. 여기에 누가 개입을 하게 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명성황후 민씨, 이 민씨가 개입하게 되, 민비가 개입하게 되면서 이제도 흥선대원군과 이 민비와의 라이벌 관계, 이 정치적 대립 관계 이런 것들이 좀 보이기도 할 거라는 거 미리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가 문을 열 준비를 하였고 개화를 준비하였고요. 근데 그때 누가 들어왔다? 일본 배인 우뇨가 들어왔고요. 그걸 계기로 우리가 처음으로 외국과 근대적 조약을 맺었다라고 설명했었죠. 하지만 그 조약은 평등한 조약이었다? 아니다, 불평등한 조약이었다라는 것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들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의 내용이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두셔야 돼요. 표면적으로 적혀 있는 내용보다는 그 표면적으로 적혀 있는 그 조약문의 내용 속에서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수탈해가고 어떻게 침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졌는지 그 내용을 읽어내는 게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뭐 관세를 폐지하여서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종속시키려고 하였다라든지 뭐 치외법권이 있었다든지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기말고사 볼 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선생님이 그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놓은 내용에는 자막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제 배운 내용 지우고 오늘은 새로운 내용을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소리가 안 나오네. 죄송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껐네요. 다시 얘기할게요. 이 강화도 조약 이후에 약 4년 동안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죄송해요. 선생님 마이크를 꺼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이 강화도 조약이 일어난 다음에 4년까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이제 우리가 이제 개화파 혹은 척사파라고 하는 이 어렵다고 해야 되겠죠. 모르는 단어를 지금 처음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단원의 제목을 선생님은 이렇게 뽑아 보도록 할게요. 음, 어디 갔지? 음, 자, 여러분들 이제 개화파라는 말과 이제 척사파라고 하는 말이 종종 등장하게 될 건데요. 이 단어의 뜻도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하나하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어떻게 선생님 필기를 할 거냐면은 여기에다가 개화파라고 한번 적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걸 반대하는 척, 정식 명칭을 써야겠죠.
위정, 척사, 파라고 하는 세력이 이렇게 갈라지게 됐고요. 조정 내의 세력이. 이 둘은 일단 대립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강화도 조약 이후에 개화파와 위정척서파가 이 1880년까지 어떤 일들을 하였는지를 이제 이번 시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음, 어쨌건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문을 열게 됐냐면 일본을 통해서 문을 열다 보니까 어, 일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더하기 플러스 알파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초청을 하기도 해요. 왜 초청하려고 했을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루어낸 문명을 자랑하고 싶고 너희도 우리처럼 될 수 있어라는 걸 보여주고 음, 뭐라고 할까? 자신이 열어둔 이 강화도 조약의 정당성을 얘기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문명 국가로서 좀 더 우위에 있다는 걸 뭐 자랑하고 싶은 거겠죠. 자, 그런 목적도 분명히 있었고 이 침략의 교두보로서 여러분들 좀 더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계속 친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되는데 이 친일 세력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도 분명히 일본인들이 많이 초대를 해요. 왜? 자, 봐. 조선 너희에 비해서 우리는 지금 전기도 들어오고 전차도 다니고 있고 이 함대도 있고 이만큼 발전했어. 너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처럼 발전하려면 누구 말을 따라야 돼? 우리 말 따라야 돼. 일본 말을 따라야 돼. 그러면서 그들을 지원해 주면서 뭐 금전적으로도 지원해 주고 뭐 지식적으로도 지원해 주면서 이 친일파들을 하나 둘씩 양성을 할 거예요. 그 중에 진짜 뭐 둘로 또 나뉘게 될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일본을 이용하여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개혁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일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겠죠.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두 가지는 좀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 이제 개화파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자, 문을 열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초대해요. 그래서 이제 일본 여기는 필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일본인들에게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제 수신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따로 필기하면서 정리해 드릴 거예요. 이 수신사라고 하는 말 뜻이 뭐냐면 몸과 마음을 닦는다 뭐 이런 건데 그냥 외교 사절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우리는 약간 이 말들이 어려운 게 이제 수신사, 영선사, 보빙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전부 다 그냥 외교 사절단이에요. 미국으로 보내느냐, 청에 보내느냐 이건데 말을 너무 좀 고상하게 쓰다 보니 그렇게 되었고 그냥 여러분들은 이 수신사라고 하면은 그냥 외국으로 파견한 뭐 시찰단, 조사단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 1차 수신사 그러니까 일본으로 보내졌었던 사람들이 일본을 보고 깜짝 놀랐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왜구라고 무시하던 이 나라가 양이가 되어서 돌아왔다고 표현하거든요. 오랑캐가 양이가 되었다. 머리도 막 단발머리하고 제복 입고 그 다음에 막 기차 다니고 막 공장 돌아가고 이런 모습을 보고 사실은 제법 놀랐다고 해요. 자, 고종 역시도 이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이 수신사들을 파견을 한 거겠죠. 그 중에 첫 번째로 보냈던 수신사 중에 김홍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어쨌건 배우긴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서양의 문물을 배워야 되는데 아,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역사는 그 시대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이야기했었죠. 우리가 충분히 지금 바뀌어야 되고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여전히 알고 있지만 이질적으로 서양인들을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불편해. 외국인들 갑자기 미국, 프랑스, 영국을 끌어들이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서서 이런 개혁을 실시한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어요. 청나라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자, 우리는 문을 열었죠. 이 문을 연 다음에 선택을 해야 돼. 청나라를 모델로 삼을 것인가, 일본을 모델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지가 있어. 왜? 우리보다 앞서 개혁을 한 두 나라가 존재하니 우리는 그 시행착오를 이 두 나라가 겪은 시행착오를 미리 알아두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알맞게 개혁을 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조선에서는 청나라와 일본으로 각각 사신들을 파견했다. 그 중에 우리는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다? 일본으로 파견된 이 조사 시찰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자, 어쨌든 이 일본에 갔었던 이 김홍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 가서 좀 많이 배워왔어. 일본 좀 많이 발전했네. 그러면서 일본에 간 김에 책을 하나 들고 와요. 이 책이 뭐냐면요. 이따 적어드릴 거예요. 지금 필기하지 마시고요.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책을 가져옵니다. 조선이 살아남기 위한 전략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은 황순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뭐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뭐 황순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자음으로 하면은 어쨌건 중국 정식 발음으로 하면은 황순센이니까 이렇게 쓸게요. 황순센이라고 하는 청나라 사람이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김홍집이 일본에서 가져와서 누구에게 보여주었느냐? 고종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음. 그러면 이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책의 주요한 골자는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사실은 누구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하고 있냐면 직접 국경선을 맞닿게 된 러시아, 서양 세력과의 그 국경선이 인접하게 되면서 우리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었고 러시아에 대해서 큰 공포감을 좀 느끼고 있었던 게 맞아요.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인 청나라인 황순센이 제안한 것은 뭐냐면 청나라와 조선이 좀 더 가까워지고 일본과 협력하고 미국을 끌어들여서 누구를 막아야 된다? 남한은 러시아를 막아야 된다라는 게 황순센의 기본적인 골자예요. 책의 내용, 이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내용의 기본적인 골자입니다. 어? 황순센이 청나라 사람이니 청나라와 관계를 긴밀하게 맺는 것까지 이해가 돼. 근데 일본 참고 삼아서 이 황순세는 지금 어디로 유학을 온 거냐면 일본으로 유학을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청나라도 지금 변화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1차, 2차 아편 전쟁에서 청나라가 완전히 서양 세력들에게 어떻게 되었다? 박살이 났다라는 거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베이징까지 속된 말로 점령당했으니 이거 그 나라의 수도가 점령당했으면 뭐 망한 거지 뭐. 막대한 배상금을 물려주고 정말 치욕적인 조약을 맺어요. 그러면서 중국도 청나라도 어떻게 된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국인들은 음, 자신들의 개혁을 위해서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파견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황순센이 일본에 와서 교육을 받으면서 좀 변화를 느낀 거지. 이 황순센도 약간 친일적인 성향은 분명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일본을 끌어들인다. 그런 다음에 또 누구도 끌어들인다. 미국을 서양 세력은 갑자기 왜 미국을 프랑스도 있고 영국도 있고 뭐 독일도 있고 그런데 왜 하필 미국이었을까? 여러분 청나라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아편 전쟁 때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이 정말 집요하게 청나라를 박살내 버렸단 말이야. 이 나라들이 막 연합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한 발 빠져 있었던 건 누구였어? 미국이었거든. 그나마 청나라 입장에서는 어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조금 더 신사답고 조금 더 정의로운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러면서 이제 미국을 끌어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음. 근데 이러한 생각은요, 사실상 우리도 많이 받아들이기도 해요. 다른 서양 세력들에 비해서 미국이 우리와 뭐 신미양요를 한번 겪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에 대해서 크게 간섭하거나 뭐 제재를 가하거나 그런 일은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우리도 나중에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의지를 합니다. 미국은 정의로운 나라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진짜 그랬을까요? 아니죠. 우리도 어떻게 돼요? 제대로 뒤통수 한 대 맞지. 우린 나중에 이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믿고 조미수호 통상조규라고 해서 미국과 조약을 나중에 맺을 거예요. 그것도 설명해 드리게 될 텐데 잠깐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이때 우리가 미국에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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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혜택을 많이 줍니다. 왜? 미국은 정의로운 나라고 국제 질서를 지키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한테 도움을 많이 주고 그리고 그 도움을 다시 돌려받고자 노력을 했어. 그래서 최혜국 대우라는 걸 나중에 해줘요. 그냥 되게 뭐라고 혜택을 많이 준다고 일단 생각을 해두세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 거니까. 대신 그 대가로 우리가 미국에게 얻어낸 게 뭐냐면은요. 야, 미국, 우리랑 조약을 이렇게 맺었으니 너희도 우리한테 뭐 줘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미국이 제시한 조건이 뭐냐면 거중 조정. 커다란 일이 생기면은 우리 미국이 직접 개입해서 조선 너희 문제를 중재해 줄게라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그 말을 찰떡같이 믿고 있었지만 글쎄요, 진짜로 했을까요? 예, 아니죠. 뒤로는 미국은 누구랑 조약을 맺을까? 나중에 일본과 조약을 맺어요.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어, 국방장관 테프트와 외무장성 가스라가 몰래 조약을 맺어요. 미국은 필리핀을 가져가기로, 일본은 조선을 가져가기로 몰래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요. 국제 질서라는 게 이런 거죠. 자, 하지만 우리는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죠.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자, 이런 이야기 우리 나중에 다시 한번 할 거고, 어쨌든 이 황순선의 이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는 누구를 끌어야 된다? 미국을 끌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했다? 고종에게 했다. 고종이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막 조선의 유생들이 반발하는 거야. 아니, 우리가 일본이랑 문 연 것까지는 내가 좀 참겠어. 그런데 누구를 끌어들인다고? 우리 신미양요 때 우리랑 그렇게 싸웠던 이 오랑캐들이랑 우리가 손을 잡아야 된다고? 그건 안 돼. 라고 하면서 반발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서 모인 사람들이 유생들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위정 척사파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자, 이 위정 척사파의 뜻이 뭐냐면 위할 위자, 정자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정자예요. 바를 정자. 그럼 뜻이 뭐예요? 바른 것을 위하고 척은 뭐냐? 배척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말 들어봤죠? 사는 어떤 걸까요? 사악하다라는 사자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바른 것을 쫓고 사악한 것을 배척하는 사람들. 이건 소위 유생들, 유림들. 성리학으로 무장된 유림들이 서양 세력과 손잡는 것을 반발하는 좀 보수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맞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막 들고 일어나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개항 안 돼요, 다시 문 닫읍시다라고 반대를 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지금 주류는 아닐 거예요. 대세는 지금 어딜까? 문을 열자라고 하는 당연히 개화파겠죠. 자, 이런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문을 열기 시작하고 고종 역시도 이제 개혁을 받아들이기로 해요. 자, 1차 수신사를 보낸 다음에 본격적으로 개혁을 위해서 뭘 만들어내느냐? 요거 말이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파란색으로 쓰겠습니다. 원래는 하나로 이었어야 되는데 제가 좀 띄어쓰기를 조금 이상하게 할게요. 보세요 한번. 통, 리, 기, 무, 아문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통, 리기무, 아문. 말이 좀 이상하죠? 원래 그냥 통리기무 아문이라고 이렇게 읽는 거거든요. 통, 리기문, 아문. 예, 예. 좀 이것도 좀 단어를 먼저 해석을 해드리자고 한다면 아문이라고 하는 것은 부서라는 뜻이에요. 이거 중국의 청나라의 조직의 명칭이에요. 우리는 이조, 예조, 형조, 조를 붙였죠. 근데 중국에서 뒤에다가 아문을 붙였어요. 무슨 아문. 그러니까 그걸 따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약간 느낌상 아까 이야기했죠. 청을 따라갈 것인가, 일본을 모델로 삼을 것인가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미 이름 자체에서 지금 약간 어느 나라를 쫓아가는 느낌이 들까요? 예, 청을 쫓아가는 느낌이 분명히 들죠. 자, 뜻은 뭐 간단해요. 통한다. 이치와 기술과 무기가 통하는 새로운 부서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이 어렵긴 하지만 좀 더 여러분들이 쉽게 이야기하면은 약간 비변사 기억나요?
비변사처럼 새로운 부설 기구를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것을 왜 만들었느냐? 이 고종 같은 경우는요, 자기 친위 세력이 별로 없었어. 왜? 이전까지 아버지가 다 뽑아놓은 인재들이고 자신의 정책을 따라준 인물들이 제법 많지가 않았단 말이야. 지금 개혁하자, 개화하자라고 하지만 위정척사파들 유생들이 반대하고 그러니까 이게 국정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의정부와 육조의 인물들도 좀 뜨끔미지근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아예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서 여기서 자신의 친위 부대적인 성격을 가진 자신의 말에 따라서 개혁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새롭게 배치하는 게 바로 배치했던 부서가 바로 뭐다? 통, 리기무, 아문. 중요하진 않지만 고종이 개혁을 위해서 새로운 부서를 만들었다. 여기서 뭐 무기, 기술, 외교, 교육 원래 조선에서 2호 예병 형조가 담당하던 업무를 개혁을 위해서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서 여기서 진행하게 하였다 정도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끌 내용은 아니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런 부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부서에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하겠죠. 그 회의를 하면서 나온 결과 중에 하나가 별기군. 군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 보니까 군대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서양의 기술과 문화와 교육을 한꺼번에 받아들이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죠.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분명히 있어요. 청나라를 모델로 삼을 것인지 일본을 모델로 삼을 것인지 어땠던 간에 반대를 하든 어땠던 간에 이거 하나는 머릿속에 다들 각인돼 있어. 신미양요, 병인양요, 강화도 조약을 거치면서 우리의 뭐가 바뀌어야 된다? 군대가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것들을 다 할 수 없으니 우선적으로 뭐부터 개혁을 한다? 군대를 먼저 개혁을 해요. 이 별기군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식군대. 장교 역시도 일본에서 초청한 장교를 데리고 와서 이 신식 군대를 만들어요. 자, 근데 여기서 사실 여러분들이 의문사항이 하나 들어야 되는 게 맞아요. 어떤 의문이 들어야 되냐면 군대를 새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뭐가 많이 든다라는 이야기일까요? 돈이 많이 든다라는 이야기겠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강화도 조약 이전에 경복궁 중건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었죠. 조선은 지금 뭐가 부족해졌다? 돈이 부족해졌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군대를 만들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원래 있던 군대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이야기해서 구조조정이 된 거죠. 원래 조선은요, 직업군인이 총 5개 부대가 있었습니다. 오군영이라고 하는 5개의 부대가 있었는데 이 부대를 몇 개로 줄이느냐? 2개로 줄여요. 5개의 부대가 있었던 것을 2개로 줄여버립니다. 이쪽은 90군데예요. 자, 이 별기구는요, 새로운 총, 새로운 옷, 훈련도 제대로 받고 월급도 따박따박 잘 주는데 이 이영, 아이고, 5개에서 부서가 2개로 줄었어. 구조조정이 됐지. 그것도 불만이 엄청 많았는데 이 사람들은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았던 거예요. 이 90군데가 어떻게 될까? 불만이 어떻게 될까? 엄청나게 많이 쌓이고 있겠죠. 얼마나 월급이 밀리느냐면 바로 이 90군데는 13개월이나 월급이 밀려요. 야, 나 같으면 선생님 1년 동안 월급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 아주 끔찍한 일인데.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1년 동안 용돈조차 못 받으면 얼마나 부모님한테라도 화나겠어. 그 돈. 근데 월급을 13개월이나 못 받았다고? 당연히 군인들이 불만이 쌓이겠지. 그럼 불만이 쌓였던 군인들이 어떻게 할까? 열받아서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하겠지. 우리는 그 사건을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임오년에 군인들이 소란을 일으켰다라고 해서 임오군란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자, 보시면 아시겠죠? 모든 게 톱니바퀴처럼 이어지겠죠? 그냥 갑자기 임오군란이 떡하니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배울 다음 차시를 여러분들이 뭐 배울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아, 이모군란 배우겠구나.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일단 다시 돌아갈게요. 일단 별기군 신식군대를 만들었다 하지만 누구에 대한 차별이 존재했다? 구식군대에 대한 차별이 존재했다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계속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 수신사 여기는 일본. 자, 파란색으로 쓴 거는 외울 필요 없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영선사, 이거는 청나라. 그 다음에 보빙사, 그 다음에 미국.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서양의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조사단을 파견하였다. 근데 일본을 수신사라고 이야기했고 청나라를 영선사라고 이야기하였고 미국을 보빙사라고 이야기하였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외울 필요 절대 없습니다. 아, 이렇게 개혁을 위해서 조선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쳤구나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대신 이 수신사에서는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때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책을 가져왔더니 여기서 누구를 끌어들여야 된다? 남아하는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미국을 끌어들여야 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그랬죠. 이에 대한 반발로 뭐가 일어났다? 위정척사파들이 일으킨 위정척사운동. 문을 열면 안 돼, 다시 닫읍시다 라고 하는 이런 반대하는 세력들이 생겨났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유기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오케이?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번 시간만 하더라도 미국, 러시아, 영국 다양하게 또 외국의 이름들이 나오죠. 그냥 조금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필기하지 마세요. 황순센이 일본에 가 있었다 그랬죠.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특히 동아시아 3국 조선과 청나라와 이제 중국이라고 할게요. 일본은요 계속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어. 각각의 역사적인 변화가 바로 옆 나라 조선 또는 일본에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칠 겁니다. 예를 들어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이 황순센이 일본에 들어가 있었던 것처럼 실제로 청나라에서는요 일본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유학생들을 일본에 파견을 해요.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유학생들 그 당시에 유학생들이 막 돈 많은 부잣집 아들내미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젊은 혈기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젊은 혈기로 갔었던 가난한 유생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이 나가사키가 개항이 되면서 이 중국 사람들이 나가사키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배가 고프잖아.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 청나라 상인들, 중국 상인들이 또 일본에 와서 음식점을 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학생들이 맨날 배가 고프고 그러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집 여기 와서 이제 요리를 하는 이 청나라 이 요리사가 새로운 요리를 하나 개발을 해요. 이 배고픈 이 우리나라 학생들, 청나라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값싸고 양 많고 든든하게 한 끼 먹을 수 있는 뭐 조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조리하고 남은 뭐 돼지고기, 야채, 그 다음에 해산물들 있죠. 조각 나 있는 것들 있지. 그러한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팔팔 끓여서 국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차폰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들 아마 많이 익숙하겠죠. 짬뽕. 근데 선생님이 지역이 아까 어디라 그랬죠? 나가사키라 그랬죠. 바로 그래서 나가사키 짬뽕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음. 이 나가사키 지역에서 처음으로 짬뽕이 만들어져요. 이 짬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차폰이라고 하는 말, 중국 뭐
뭐 짬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섞여 있다라는 표현에서 나왔다는 말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중국인들이 이제 인사를 할 때 차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밥 먹었니 뭐 차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대요. 자, 그 차폰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 이제 짬뽕으로 변형되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자, 그러면 이 나가사키 짬뽕이 어떻게 돼서 일본과 우리가 교역을 하게 되면서 이 음식 문화가 어디로 들어온다? 또 우리로 들어오겠지. 근데 우리가 그냥 먹기에는 좀 심심해. 우리는 뭐 좋아해? 매운 거 좋아하잖아. 고춧가루 팍팍 치고 우리 뭐 불닭 볶음면 이런 것처럼 막 매운 거에 환장하잖아. 그러니까 고추기름이랑 고춧가루 팍팍 치니까 뭐가 됐어? 매운 짬뽕이 등장하게 되겠죠. 네. 자, 그럼 선생님이 왜 갑자기 짬뽕 이야기를 하느냐? 봐봐. 이 짬뽕이라는 음식을 통해서 지금 봐봐.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와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 음식이라는 거 하나 자체도 이렇게 세 나라의 역사가 녹여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앞으로 이 모든 정치사적 관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 단순하게 조선의 이야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혹은 국제질서 안에서의 역사적 흐름으로 판단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여러분들에게 이 짬뽕 이야기 잠깐 설명해 봤어요. 갑자기 짬뽕 먹고 싶어지네요. 맛있겠다. 매콤하게. 날씨도 쌀쌀한데요. 참고 삼아서 여러분들 그 나가사키는 아직도 이 처음에 만들어진 나가사키 그 짬뽕집이 있어요. 아직까지 이어져 있다고 하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나가사키에 대해서는 나가사키 짬뽕도 유명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여기에 뭐가 떨어져? 2차 세계대전 말미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원자폭탄이 투하되죠? 바로 그 장소가 또 나가사키이기도 해요. 나중에 이제 2차 세계대전까지 나가게 되면 그때 또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 이제 정리 한번 하고 아이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배운 내용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강화도 조약 이후에 요거 연도 한번 써줄게요. 1880년까지 이야기니까 강화도 조약 이후에 1880년까지 4년 동안 있었던 변화, 조선의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개혁을 하고자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파견하였죠. 그 중에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책을 갖고 왔더니 미국을 끌어들이자고 이야기했고 이에 반발한 유생들이 위정척사 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된 흐름은 어디였다? 개화파였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개화를 하고자 했었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만들어낸 게 바로 뭐냐면 부서 통, 리기무, 아문이라고 하는 개혁을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었고요. 그 개혁의 결과 별기군이라고 하는 신식 군대를 만들어내기도 하였다라는 것 정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별기군을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차별하였다? 구식 군대를 차별하였다. 이것이 나중에 이모군란의 원인이 되기도 할 것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미리 얘기하자고 한다면 강화도 조약 이후에 우리는 끊임없이 쌀이 어디로 빠져나간다고 했었죠. 일본으로 빠져나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머릿속으로 항상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농민들의 반발심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일본인들에 대한 반발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내용적으로는 크게 내용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다음 수업을 위한 이쪽의 연결, 브릿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이모군란, 그 다음에 갑신정변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수고하셨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요. 질문 없으면 여러분들 수업은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 내일 보도록 할게요.